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논문은 Been a Framework for Fast Scalable Binary Neural Network Inference이고요. 2017년에 인터내셔널 심포지엄 on FPGA라는 곳에 나온 논문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김현우입니다. 이 논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BNN 인퍼런스를 FPGA의 하드웨어로 구현해서 가속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트레이닝은 미리 되었다고 가정하고 인퍼런스 가속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논문 제목에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 논문이 단순히 FPGA 구현만 한 게 아니라 BNN 구조나 타겟 FPS 같은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그에 맞는 하드웨어 코드를 또 생성해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차는 이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CNN들이 이제 아주 많은 수의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 새로 나오는 그 네트워크들은 계속 더 깊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렇게 많은 연산량들은 인퍼런스에 이제 오랜 시간하고 전력이 소요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산을 빠르고 저전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웨이트나 액티베이션을 1빗 또는 2빗 정도로 이제 퀀타이제이션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을 적은 빛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결국 메모리 풋프린트가 작아지고 따라서 모든 파라미터들을 이제 온칩 메모리에 다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칩 메모리 바틀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칩 액세스가 당연히 줄어드니까 이제 인퍼런스 속도는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멀티빗 오퍼레이션보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의 경우에는 같은 하드웨어 리소스에서도 한 번에 훨씬 많은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크 퍼포먼스도 훨씬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바이너리 뉴럴넷 인퍼런스를 타겟으로 해서 이거를 FPGA에서 가속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에서는 BNN 구조와 하드웨어 정보, 뭐 타겟 FPS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FPGA에 하드웨어 구현 가능한 코드를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주는 코드는 HLS C++ 코드입니다. HLS라는 거는 하이 레벨 신세시스라는 걸 줄임말인데요. 이게 이제 C++ 같은 걸로 짜여진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코드, 그러니까 HDL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자일링스 비바도 HLS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논문 저자들이 자일링스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여기서 만든 프레임워크는 여기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인데요. 지난 세미나 때 아마 더 자세히 다뤘을 것 같은데 BNN에 대해서 간략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NN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던던트한 정보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BNN은 이제 아웃풋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1비트로 제한을 해가지고 이 리던던시를 크게 줄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액큐러시를 좀 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제 꽤 준수한 정확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바이너리제이션이 가능한 거는 이제 크게 세 개로 보는데요. 인풋 그리고 웨이트 그리고 아웃풋 액티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전부 다 바이너리제이션 한 거를 풀 바이너리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일부만 한 거를 파셜 바이너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풀 바이너리제이션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 바이너리제이션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 컨볼루션 계산할 때 멀티플라이나 어큐뮬레이션 연산을 단순히 엑스노얼이랑 비트 카운트 오퍼레이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면 1비트 연산할 때는 왜 곱셈 연산을 엑스노얼로 표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비트의 경우 곱셈을 엑스노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B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을 1하고 마이너스 1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하고 -1 같은 경우에는 곱셈을 하게 되면은 이 표처럼 딱 네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1, -1,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부호에 따라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플러스 1이 되고,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그래프, 이 표는 엑스노알 연산의 이제 결과표인데요. 이것도 엑스노알도 똑같이 이 인풋 값이 같으면 1, 인풋 값에 이제 두 개 같으면 1, 다르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연산, 곱셈 연산이랑 엑스노알 연산이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곱하기 연산을 엑스노알로 줄이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쪽 위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4비트짜리를 곱셈을 하는 곱셈기를 이제 인터넷에서 포함되어 그림을 회로도를 보시면은 여기 엄청 많은 게이트들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애더 4비트 애더가 이제 요게 하나가 풀 애더인데 이게 4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직이 엄청 많은데요. 이게 4비트 곱셈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고요. 근데 엑스노알 하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교를 하면 곱셈을 왜 엑스노알로 하는 게 훨씬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를 하드웨어를 가속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좀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 조사를 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는 이제 여기서 스트리밍 아키텍처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NN 퍼포먼스랑 이큐리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BNN을 하드웨어로 구현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루프라인 모델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루프라인 모델은 특정 하드웨어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을 시켰을 때 퍼포먼스 에스티메이션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제 위키에서 좀 퍼온 루프라인 이그젬플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은 오퍼레이셔널 인텐시티입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 1바이트를 읽었을 때, 메모리에서 읽었을 때 이 1바이트를 이용해서 연산이 몇 번이나 수행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은 연산량,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기가플롭스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은 이제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서 어테이너블 퍼포먼스라고 이제 해서 낼 수 있는 실제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테이너블 퍼포먼스는 이제 실제 이 어테이너블 퍼포먼스 P는 파이랑 베타 곱하기 I 값 중에서 민값으로 이제 구해질 수 있는데요. 이 파이는 하드웨어 스펙 같은 데서 이제 명시된 그 피크 퍼포먼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메모리 이제 밴드위스랑 전혀 상관없이 이제 이 하드웨어가 낼 수 있는 연산 피크 퍼포먼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베타는 하드웨어에서 피크 메모리 밴드위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I는 Arithmetic Intensity, 그러니까 아까 여기 밑에 가로축에 있는 Operational Intensity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사지는 구간에서는 메모리의 피크 밴드위스랑 오퍼레이셔널 인텐시티의 곱이 실제 어테이너블 퍼포먼스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퍼레이셔널 인텐시티는 1바이트당 몇 번의 연산을 하느냐고, 피크 밴드위스는 초당 몇 바이트를 가져올 수 있느냐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초당 최대 몇 개의 연산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테이너블 퍼포먼스가 되겠죠. 이 퍼포먼스가 하드웨어의 피크 퍼포먼스가 되는 순간 이제 어테이너블 퍼포먼스는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메모리 밴드위스가 아무리 올라간들, 그러니까 아무리 데이터를 빨리 가져온들 하드웨어가 이제 더 빠르게 연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은 메모리 밴드위스에 의해 성능이 제한되고 메모리 바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제 연산기, 하드웨어는 연산이 계속 가능한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오지 못해서 성능 제한이 걸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이 이제 B인의 루프라인 모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GU191G라는 FPGA에 대해서 루프라인 모델을 그렸고, 보시면은 1비트, 8비트, 16비트 오퍼레이션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보면 피크 퍼포먼스가 지금 틀린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 전체 리소스는 FPGA가 같으니까 같다고 보고 비트별로 연산에 필요한 하드웨어 리소스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8비트 연산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 리소스량이라면 1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8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훨씬 많은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녹색이랑 보라색 선은 알렉스넷 이미지 한 장을 인퍼런스 할 때 오퍼레이션 인텐시티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8비트 연산을 할 때는 메모리 바운드라서 이제 이쪽 구간이 이제 경사진 구간이니까 메모리 바운드라서 피크 퍼포먼스를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지만 이게 1비트 BNN 바이너리즈드 뉴럴 네트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피크 퍼포먼스에 가까운 하드웨어 피크 퍼포먼스에 가까운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비트의 경우에는 이제 1바이트에 8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도 하고 이제 파라미터 용량이 다 너무 적어서 이제 온칩에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BNN의 경우 이제 하드웨어로 구현을 하게 되면 퍼포먼스 면에서 훨씬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 또 고려한 것은 네트워크 사이즈랑 이제 비트 프리시전 그리고 어큐레시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뉴럴넷의 프로틴 포인트를 사용한 일반적인 뉴럴넷이냐 아니면 이제 그 뉴럴넷보다 좀 더 크지만 비트 수를 줄인 BNN이냐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3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BNN이랑 8비트 피스트 포인트 뉴럴넷의 에러 레이트, 그다음 파라미터 개수, 그다음 오퍼레이션 개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이제 이쪽이 이제 그 레이어마다 이런 개수인데요.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질수록 요 두 개 플로팅 넷이랑 바이너리 넷이랑 에러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플로팅 포인트랑 비슷한 수준의 어큐러시를 위해서는 이제 BNN에서는 보시면 예를 들면 1.78이고 이게 1.6이면 이제 파라미터랑 오퍼레이션 수가 2배에서 최대한 11배까지 이제 BNN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근데 앞에서 루프라인 모델에서 보면은 이제 그 BNN이 8비트보다 스피드업이 한 16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드업이 지금 오퍼레이션이랑 파라미터 개수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제 같은 정확도를 갖는다면 바이너리 BNN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핀에서 구현한 BNN 하드웨어 구조랑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핀의 아키텍처입니다. 핀은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스트리밍 아키텍처입니다. 이 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고정된 구조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뉴럴넷 아키텍처마다 커스터마이즈된 아키텍처를 가집니다. 레이어마다 이제 각 레이어를 수행하는 컴퓨터 어레이를 따로 갖는 구조이므로 이제 뉴럴넷 아키텍처마다 이제 이 하드웨어 구조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각 레이어들은 이제 이 그림처럼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연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첫 번째 이미지를 읽어오고 이제 첫 번째 레이어의 컴퓨터 어레이가 이제 첫 번째 레이어를 연산을 다 하면 두 번째 레이어가 컴퓨터 어레이가 이제 이거 두 번째 레이어를 연산을 하게 되고 얘가 두 번째 레이어 컴퓨터 어레이가 연산하는 동안 첫 번째 레이어 컴퓨터 어레이는 그 다음 이제 이미지를 읽어와서 동시에 연산을 하는 이런 파이프라인 구조가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컴퓨터 1이 다 끝나기 전에 컴퓨터 2가 연산을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컴퓨터 2의 맨 좌상단 아웃풋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컴퓨터 1에서 다 계산이 되자마자 이거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겹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어레이 사이에서는 이제 파이포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컴퓨터 어레이 사이에 아웃풋을 이제 전달하는 방식은 이제 프로듀서 컨슈머 방식으로 해서 이제 아웃풋을 스트리밍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이제 이
각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을 따로 온칩 메모리에 저장할 필요 없이 바로 스트리밍으로 쏴주기 때문에 온칩 메모리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웨이트는 다 이제 각 어레이에 붙어있는 온칩 메모리에 다 저장이 돼 있고 인풋만 메인 메모리에서 퍼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아키텍처가 헤테로지니우스인 이유는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서 보면 이제 각 스테이지를 레이턴시를 맞춰줘야 이제 스루풋이 최대가 되는데 이 레이턴시를 맞춰주려고 하니까 이제 이 컴퓨터 어레이들의 그 크기가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네트워크에서 레이어들이 보면은 크기나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오퍼레이션 개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맞추려면 이제 하드웨어를 더 넣던가 덜 넣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양을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럴넷을 바이너리제이션 한 거랑 트레이닝은 이제 코바리옥스라는 분이 쓰신 그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한 건 풀 바이너리제이션이고 액티베이션 하기 전에 배치 노멀레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제 시그넘 펑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BNN에 특화된 오퍼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이 적용을 했는데 이 기법들은 바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큐뮬레이션을 팟 카운트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어큐뮬레이션은 이제 이 그림처럼 그 다트 프로덕트 결과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웨이트가 3x3 3 곱하기 3 곱하기 채널의 큐브라면 어큐뮬레이션은 이제 인풋에 3x3 채널이랑 요거랑 다트 프로덕트 한 거를 이제 엑스노알 다트 프로덕트는 이제 엑스노알로 하는 거니까 엑스노알 한 거를 이제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다트 프로덕트 그러니까 엑스노알 한 결과는 1하고 0으로만 이루어진 이제 큐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다트 프로덕트 이 큐브의 전체 엘리먼트 개수를 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팬인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의 개수만 세워도 전체를 더한 값을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어큐뮬레이션 연산을 하지 않고 1의 개수를 세는 그 팝 카운트라는 연산을 가지고 이제 어큐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큐뮬레이션을 안 하고 팝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원래 어큐뮬레이션 하려면 이제 사인드 어큐뮬레이션 하드웨어를 넣어야 되는데 팝 카운트 대신을 넣어서 이제 팝 카운트 하드웨어는 사실 이 사인드 어큐뮬레이션 하드웨어의 절반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팝 카운트로 구현을 하면서 리소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치 노멀레이제이션을 스레시홀딩으로 구현한 기법입니다. 배치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이런 수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BNN에서는 배치놈을 한 다음에 또 시그넘 액티베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제 이게 배치놈 식인데 이게 컨볼루션 아웃풋이 Y이고 여기에다가 평균을 빼고 뭐 분산을 뭐 나누고 뭐 스케일링 팩터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하고 이런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묶어내게 되면은 감마텀하고 이걸 묶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근데 BNN은 이제 요 배치놈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시그넘 펑션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수식에다가 이 수식의 결과값이 0보다 크면 1, 그리고 작으면 0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수식에서 이건 어차피 곱해지는 텀이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면 1, 작으면 0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y가 이 값보다 작으면 1, 아닌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텀들은 학습에서 모두 결정된 상수라서 미리 계산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치놈을 하고 시그넘 액티베이션 하는 것은 컨볼루션 아웃풋 값이랑 이 상수값 이거를 비교하는 연산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값을 스레시홀드로 구해놓고 배치놈 연산을 하는 대신 이 스레시홀딩 연산을 함으로써 배치놈하고 시그널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배치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이 많이 필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곱셈에는 아주 많은 하드웨어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스레시홀딩을 하면서 아주 적은 하드웨어 리소스로 빠르게 배치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앞에 컨볼루션 아웃풋을 구할 때 어큐뮬레이션에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을 어큐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다트 프로덕트 한 거 이 전체 개수가 페닌 S라고 치면은 이제 우리 나올 수 있는 컨볼루션 아웃풋의 범위가 마이너스 S에서 S까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 대신에 0을 더했기 때문에 실제 컨볼루션 아웃풋 값은 0에서 S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 컨볼루션 아웃풋 범위가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레시홀드에 좀 변형을 줍니다. 이 그림처럼 이제 처음 우선은 팬인 S를 스레시홀드에 더해서 요 마이너스 S에서 S를 0에서 2S로 바꾸고요. 이거를 다시 2로 나눠가지고 이제 0에서 S로 스레시홀드 범위도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서 나온 컨볼루션 아웃풋이 0에서 S이기 때문에 같은 이제 축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스레시홀드 구할 때 아까 이쪽이 이게 0보다 크면은 1이고 0보다 작으면 0,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요게 감마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음수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반대가 되겠죠. 여기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1이고 0보다 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반대로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게 부등호가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부등호 반대가 되려면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y 값이 이제 컨볼루션 아웃풋인데 요거를 반전을 시켜주려고 이제 감마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거 계산에 사용되는 웨이트들의 부호를 다 마이너스로 바꿔가지고 요 값이 반전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시홀드 값에도 이제 반전을 해줘야 되는데 논문에서는 그거 관련된 언급은 없었는데 아마 이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놈이랑 시그널 액티베이션을 그냥 구현을 하면은 2개 DSP 그다음에 55개 플립플롭이랑 40개 LUT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스레시홀딩으로 구현을 하면 6개 LUT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기법은 이제 맥스플링을 오화 연산으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시그럼 액티베이션을 거치기 전에 바이너리가 아닌 이제 인티저 애큐뮬레이션 값에서 맥스 값을 뽑아내야 됩니다. 사실 대소 비교를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차피 시그넘을 거치면 0 아니면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맥스 값은 0 아니면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시그넘을 먼저 해서 이제 1이 이 풀링 윈도우에 하나라도 있으면 맥스 값을 1로 하고 아니면 여기 1이 하나도 없으면 0으로 해도 그냥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방금 말했던 그 연산이 그 논리 오화 연산이랑 동일합니다. 즉, 이 풀링 윈도우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를 다 오화링을 하게 되면 1이 하나라도 있으면 1, 아니면 모두 0이면 0이 됩니다. 이 그림처럼. 따라서 굳이 이제 맥스 풀링을 위해서 대소 비교를 할 필요 없이 단순 오화 게이트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BNN에 적용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이제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한 10분도 안 남은 것 같네요. 그래서 디자인 플로우는 이제 대충 이렇게 뭐 신세사이저에 넣으면 이제 여기서 HLS 코드, C++ 코드를 주고요. 비바도 자일링스 HLS 툴을 이용해서 이제 하드웨어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매트리스 벡터 스레셔드 유닛이라는 요 유닛인데 이게 이제 거의 메인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트 프로덕트와 어큐뮬레이션 연산을 그러니까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해주는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곱하기랑 더하기가 아니라 XNOR랑 팟카운트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각 MVTU 구조는 이제 이 그림하고 같습니다. 앞에 인풋, 아웃풋, 파이퍼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버퍼, 그리고 이제 피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들은 이제 심드계 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볼루션에서 보면은 이제 이 심드는 이 인풋의 각 채널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드웨어에서는 S계, 이제 심드 레인이 S라고 치면 S계의 채널을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P는 각 필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 개수가 P개 있다면은 이제 P개의 커널을 동시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P에는 이 각각의 웨이트들이 이제 온칩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이것들이 동시에 이제 심드계 채널만큼 동시에 연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프로세싱 엘리먼트 구조를 간단하게 이제 자세하게 나타낸 건데요. 요거는 좀 스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스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유닛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핀이 이제 스트리밍 구조라 가지고 이런 슬라이딩 윈도우 유닛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풋을 이제 스트리밍 할 수 있게 인풋의 오더링을 바꿔서 스트림을 만들어주는 그런 유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메모리에 인풋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로우 먼저 로우 퍼스트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X, Y 순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 채널 순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하드웨어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채널 방향으로 먼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스트림을 이제 인풋을 리오더링을 해서 채널, 그 다음에 X, Y 방향으로 리오딩을 해서 실제 하드웨어가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제 인풋을 스트림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윈도우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3x3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3x3 하고 나서 그 다음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3x3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픽셀들은 중복이 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 중복되게 일부러 저장을 해가지고 접근되는 순서대로 이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하고 그 다음 거를 요거를 붙여가지고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어가지고 중복되게 스트리밍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플링 유닛인데, 이거는 그냥 오어링 하는 건데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트릭을 약간 줘서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폴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풋이랑 웨이트 개수만큼의 전체 개수만큼의 연산 유닛을 두고 한 방에 연산을 하면은 한 클럭 사이클 만에 연산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리소스가 허용하는 데에서 연산 유닛을 그만큼만 두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즉 타임 멀티플렉스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폴딩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풋을 이제 여러 번 접어서 여러 번 연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핀에서는 이제 몇 번 접어서 연산하는 거를 폴딩 세터라고 부르고, 이 뉴런 폴드랑 시냅스 폴드로 구분합니다. 시냅스 폴드는 이제 하나의 컨볼루션 아웃풋을 계산하기 위해서 몇 번 연산해야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하나의 컨볼루션을 아웃풋을 계산하려면 여기서는 이제 3x 3x 채널 개수만, 그리고 커널 하나랑 인풋 하나를 이제 인풋의 3x 3x 채널 개수만큼을 이제 컨버전 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구현하려면은 이제 실제로 심드 개수만큼 한다고 치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3x3 곱하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2 해가지고 18번을 해야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냅스 폴드는 1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냅스 폴드는
음, 이제 3x3x 채널 개수만큼의 인풋 나누기 이제 요 심드 S를 해주게 되면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뉴런 폴더는 이제 그 아웃풋 채널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몇 번 연산해야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아웃풋 채널 전체를 구하려면 이제 모든 필터들에 대해서 다 연산을 해야 되죠. 그 말인즉슨 이제 웨이트 필터는 P개, 그러니까 P개만큼 P개씩 한 번에 연산이 되니까 전체 필터 개수 나누기 P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몇 번 연산해야 되는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이제 핀 신세사이저에서 이제 타겟 FPS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P 개수랑 심드 레인 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밸류에이션인데 실험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이거 오버뷰만 보시면은 이제 SFC, LFC는 이제 그거 MS 멀티레이어 퍼센트는 그거고요. 이제 CMV가 컨버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거 했을 때 CMV 요거 결과가 아마 그 어떤 알렉스 내싱이었나 그건데 결과를 보시면 좀 고무적인 게 요거는 이제 MLP는 엠리스트를 돌렸는데 지금 FPS가 이제 엄청 12,000개 아니 몇이요? 네, 12,361K개 1000개 단위 이 정도로 빠르게 할 수 있었고요. 컨보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이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이제 21K니까 21,000장 정도 이제 이 정도 스루풋을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결과들은 이제 시험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PPT를 참조해 주시고 혹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따로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BNN은 이제 FPGA 임플리멘테이션에 잘 적합한 형태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엄청 좋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를 내는 저전력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C++ 소스를 이제 HLS 코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BNN을 FPGA에 구현한 이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IoT 엣지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리얼타임 리스폰스를 요구하는 IoT 엣지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 이런 데 많이 적합할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네. 좀 두서없이 말했는데.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